안녕하세요. 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재는 주원호 형법총론을 기본 교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형법의 기능이란 형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형법의 사회적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의 역할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대 이후 형법은 권력자의 창이 아니라 시민계급의 방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기능은 형식적 기능과 실질적 기능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에 의하여 탄생한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구성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형법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제재가 현저한 인권 침해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되는 이유는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여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형법의 규제적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에 의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 즉 평가 기능 또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과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함에 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 기능 또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은 규제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말해서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 또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형법은 그의 궁극적인 과제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익보호 기능과 인권보장 기능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강조하게 되면 이와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는 법익보호 기능이나 인권보장 기능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익보호 기능을 경시하거나 인권보장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게 된다고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형법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 질서는 동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기능과 실질적 기능의 조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법익보호 기능과 인권보장 기능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는 형식적으로 보면 형법에 의하여 법익이 보호된다는 법익보호주의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법익 침해 행위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형법은 범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 기능과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특별 예방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행위주의 또는 법익 침해주의로부터 법익 보호 기능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주의는 형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된 대로만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법은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책임주의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의 첫 번째 임무는 법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요구함으로써 침해 행위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범인을 처벌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살인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법익 또는 법익이라고 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능을 형법의 법익보호 기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형법에 대하여 나쁜 자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법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범하면 형벌을 과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형법에는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처벌하여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형법 각 측에서의 범죄 유형은 보호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 등이 있고, 사회적 법익에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 등이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에는 국가의 존립, 국가의 작용 및 형사사법 작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행위주의 또는 법익침해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대형법은 생각만으로도 처벌했던 봉건형법을 극복하고 생각이 행위로 표출되고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겠다는 행위주의 또는 법익침해주의를 기본 원칙으로서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도덕이나 윤리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익침해가 없는 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을 반대로 해석하면 법익의 침해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익을 보호한다는 형법의 법익보호 기능은 실제로는 형법은 법익침해 행위가 없는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행위주의 또는 법익침해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법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일반인에 대한 일반 예방 기능과 범죄인에 대한 특별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의 두 번째 임무는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대 형법은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생각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고 법익침해 행위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행위주의의 원칙 또는 법익침해주의의 원칙 및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이라는 3대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에 의한 자의적 형벌권의 행사를 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권 보장 기능의 근거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은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담보하고 형벌에 대한 자의성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행하여지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인권 보장 기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일반인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처벌하는 경우에도 법률로 정하여진 형벌의 범위에 한합니다. 즉 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법률로 정하여진 형벌 이상의 부당한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위 범죄인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일반 국민 또는 범죄자의 인권 또는 자유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인권 보장 기능 또는 자유 보장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보장 기능의 또 다른 근거에는 책임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대 형법이 확립한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귀체 권리로서의 소위 소극적 책임주의와 형벌은 책임에 비례한다는 양형 원리로서의 소위 적극적 책임주의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보장 기능과 관련이 있는 책임주의는 전자의 귀체 권리로서의 책임주의입니다. 귀체 권리로서의 책임주의는 다시 주관적 책임주의, 개인적 책임주의 및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주관적 책임주의란 행위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만 불가항력에 속하는 무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개인적 책임주의란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자, 개인만이 책임을 지고 이에 관여하지 않은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란 실행행위를 할 당시에 책임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근대형법은 책임주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당시까지의 봉건형법의 잔재로 남아있던 무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결과책임과 행위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연좌제에 의한 단체 책임 및 사리변별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형태의 책임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책임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인에 대한 인권보장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이상으로 추구했던 바로 근대형법의 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익보호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형법이 인권보장 기능을 추구하는 한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 한계 지을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형법의 개입으로 인한 형사제재는 소위 필요악으로서 개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한 형법의 개입이 억제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보장 기능으로부터 파생되는 형법의 겸억주의의 원칙입니다. 첫째, 형법은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을 이유로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최후수단의 원칙 또는 최후수단주의라고 합니다. 최후수단주의는 프랑스 인권선언의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의 최후수단성입니다. 형법의 2차성 또는 보충성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제재는 조소나 비난 등의 사회적 제재가 무의미할 때 비로소 작동하는 제재입니다.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는 사회적 제재와 법적 제재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재는 우선 1차 규범인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행정법에 의한 과태료 등에 의한 제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규범에 의한 제재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로소 2차 규범으로서의 형법에 의한 제재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형법의 보충성이란 형사적 제재는 사회적 제재, 민사적 제재 또는 행정적 제재가 아무런 효용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시민의 자유로 라는 원칙도 이러한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후수단주의는 형법의 입법론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해석론의 원리라고 해야 합니다. 둘째, 형법은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단편성을 가집니다. 형법은 단편성으로 인하여 무수한 불법 행위 중에서 중대한 것만을 범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만을 범죄로 유형화하고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다수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이 단 한 개의 조문만으로 모든 불법 행위의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는 민법이 단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은 단편성을 가지기 때문에 형법의 개입은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모두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중대한 사회적 유해행위라고 평가된 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의한 규제는 모든 생활 영역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영역의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간통, 구걸, 동성애, 근친상간, 단순 도박 또는 혼인빙자간음 등의 경우에는 형법의 자제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2016년, 혼인빙자간음죄는 2012년에 개정된 형법에 의하여 폐지된 바 있습니다. 셋째, 형법은 입법자에 의하여 유해행위로서 결단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의 관용의 원칙, 즉 관용성입니다. 범죄가 행하여져도 법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관용의 정신을 존중하여 처벌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결국 형법에 대하여는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필요 불가결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한하여 개입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형법의 겸억주의의 원칙, 즉 겸억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법의 겸억성으로부터 형법의 최우수단성, 단편성 및 관용성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억성의 3원칙입니다. 형법의 법익보호 기능과 인권보장 기능의 관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익보호 기능과 인권보장 기능은 각각 형벌에 의한 보호와 형벌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상호 모순, 대립하는 계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적 기능의 강조는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의 처벌 범위의 확대로 나아가는 것임에 반하여 보장적 기능의 강조는 처벌 범위의 한정과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죄형법정주의는 사회침해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다고 함에 의하여 보호적 기능에 대한 보장적 기능의 우위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보다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 우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형사법 이외의 다른 법의 목적에 있어서의 순위 구성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4강 형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